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유권자 831만여 명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모두 581명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투표율은 6.9%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데요. 앞서 서울의 사전 투표율은 23.8%로 전국 평균 23.5%보다는 약간 높았습니다.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오늘은 두 차례에 나눠 투표용지 7장을 배부받는데요. 먼저 광역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요. 다음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을 더해 모두 8장을 받습니다. 본투표 날인 오늘은 본인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배송된 안내문이나 포털 사이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나가실 때 신분증 잊지 마시고 늦어도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줄을 서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이나 투표지 촬영은 모두 금지되고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도사동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0시로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또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마지막 유세지는 승부처인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긴다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원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전지에서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거다. 투표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언제 다시 국정농단 부정부패 내란의 불길이 다시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함께 연단에 오른 정원호 후보는 안전도, 주택 공급 약속도 못 지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대신 자신을 선택해달라 했습니다. 4년 동안 싸울 시장을 원하십니까? 손발을 척척 맞춰서 일 잘할 파트너 시장을 원하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격전지 충남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실망했더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며 투표장으로 향해달라 읍소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제 한 표가 부족해서 이재명과 이 민주당의 무도함을, 오만함을 막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 표가 부족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기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는 취소될 거라 주장하며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잘못한다면 6월 4일 헤드라인 맨 앞에 장식할 기사는 이재명의 재판이 취소됐다는 기사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인구 많은 서울 신촌에서 초보 후보에게 서울을 맡겨선 안 된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오만의 폭주 중단시켜야 되겠죠.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지켜서 이재명 대통령 경선 모드로 돌려놓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접전지가 늘어난 만큼 양당은 선거 당일인 오늘도 투표 동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여야가 격전을 치르고 있는 대구는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본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구 연결합니다. 백유진 기자, 대구 투표율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만촌삼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약 3시간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 오전 시간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포함해 대구에는 660여 개, 경북은 9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은 대구가 9.2%, 경북은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곳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가 발견돼 무효표 처리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대구는 18.65%, 경북은 22.4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는 꼴찌, 경북은 5번째로 낮았습니다. 다만 대구 사전투표율은 지난 지선보다 4%포인트가량 높아 사전투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보수정당이 독식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막판까지 유례없는 격전이 펼쳐지며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대구 경북 유권자는 425만 2천여 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6만여 명 줄었습니다. 일부 무투표 당선이 있는 선거구를 제외하면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도 기초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으로 7장에 기표하게 됩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만촌 3동 제2투표소에서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이번엔 광주 전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윤 기자, 광주는 어떻습니까? 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가 이제 3시간을 넘겼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발길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다음 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행정통합을 앞두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 전남도지사와 전남도 교육감을 각각 따로 뽑았는데요. 이번에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뽑게 됩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투표소 1,144곳이 설치됐습니다. 유권자 수는 광주가 118만 9천여 명, 전남 155만 8천여 명입니다. 투표율은 오전 9시 기준 광주 4.8%, 전남 6.3%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전남의 투표율이 38.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의 사전투표율도 27.83%로 2022년 지방선거보다 10.5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440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등 72명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광산일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또 광주 일부 선거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는데요. 한 개 선거구에서 3명에서 4명을 뽑는데 각 정당이 후보를 복수 공천할 수 있어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 앞에 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과 후보 이름을 확인하고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개표는 각 시군구 27개 개표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산수일동 제3투표소에서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표심을 출렁이게 한 쟁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유권자가 한 표를 결정하기까지 영향을 미쳤을 사건들을 이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전이 본격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노선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이른바 전륜해야 이긴다, 그럼 강성 지지층이 돌아선다, 공방 끝에 전륜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공천 국면에선 여야 모두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대리운전비 건넨 현직 도지사가 제명됐고 공천 후 폭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에게는 길이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닫혀 있었던 것 아닌가? 국민의힘에선 중진 컷오프로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파열음이 났고 대구는 접전지가 됐습니다.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 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선거전 중반을 강타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 민주당 내에선 사법정의 실현이다, 선거에 영향 없을 거다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셀프 면죄라며 정권 심판론을 본격 띄웠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민주당 험지 후보들도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을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 선거 후반 등장한 스타벅스 논란까지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우리의 자유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으로 갑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유세 등판을 두고도 여야는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여야가 저마다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된다, 어렵다 예측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야는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경기 인천과 강원, 충북, 대전, 세종, 전남, 광주와 제주까지 8곳을 우세로 판단합니다. 서울과 충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의 대구까지 7개 지역은 접전 우세 혹은 접전 열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와 경북 두 곳에선 수성이 가능할 거다 예측합니다. 서울과 강원, 충남과 충북, 대전 그리고 부울경까지 8곳은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야의 판단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종합해 보면 민주당은 우세 8, 경합 7, 국민의힘은 우세 2, 경합 8입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많게는 14곳, 국민의힘은 최대 7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경합지로 꼽은 5곳 가운데 충남은 특히 한 표 승부, 즉 초박빙이라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인지 13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여야 지도부는 충남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 선거운동 첫날부터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모두 6번,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4번 충남을 찾았는데 최대 승부처 서울보다도 더 많이 찾은 겁니다. 접전지 승패, 이젠 투표율이 결정할 거다 여야는 말합니다. 어느 지지층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그게 승패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격전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본투표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누가 더 많이 이겼느냐와 상관없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여야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대표적인 관심 지역인 부산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투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3시간가량 지났습니다. 한 표 한 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도 이른 시각부터 투표소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91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부산 투표율은 7.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9대 지방선거 부산 지역 유권자는 285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21%가량인 60만 8천여 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본투표에서는 교육감과 시장, 구청장 분수를 뽑는 투표용지 3장과 지역구 시의원, 기초단체 의원을 뽑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역 내 무투표 선거구가 있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 투표용지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임박해서는 투표소가 붐빌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 제2동 제2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계속해서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오라동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면희 기자, 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서도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6시부터 지금까지 약 3시간 동안 이곳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하러 나온 시민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제주에서는 4만 2천여 명이 투표에 나서 7.5%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7.4%를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 제주 유권자는 약 56만 명으로 이 가운데 12만 9천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22%대로 전국 평균을 다소 웃돌았는데요.
다소 밑돌았는데요. 다만 역대 사전 투표율을 살펴보면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해서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제주에선 지방선거와 함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26년간 지켜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수성에 성공할지, 국민의힘이 이변을 만들어낼지 이목이 쏠립니다. 오늘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해당 선거구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나오기 전 지정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오라동 1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율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세배 기자, 지금까지는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높은 거죠? 네, 투표 시작 3시간 지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투표율이 7.4%로 집계가 됐고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에만 전국에서 모두 약 33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 지금도 계속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대구나 강원 등에서는 투표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광주와 세종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 중심으로 본 투표율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이 6.0%니까 1.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음에도 본투표에서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오늘 투표율에 합산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최종 투표율이 50.9%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표는 전국 258개 개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개표 결과는 투표가 모두 끝나고 오후 7시 30분쯤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후보들 간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은 이르면 자정을 전후로 당선인 윤곽이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격전지 또 비례 당선자 결과는 내일 새벽은 돼야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2년 전 총선 때부터는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번 지방선거 역시 4년 전보다는 개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오늘 대한민국 문화의 자부심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개표 방송을 펼칩니다. 최첨단 방송 기술과 K컬처를 결합해서 민심의 흐름을 가장 입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인데요. 미리 보는 개표 방송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연간 6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 성지이자 K컬처의 중심. 국립중앙박물관의 KBS 개표 방송 특설 무대 K존이 들어섰습니다. 지역별 출토 유물은 3D 그래픽으로 살아나고 개표 데이터는 증강현실을 타고 눈앞에 펼쳐집니다. 서울시장직을 건 한판 대구, 철옹성 대구를 놓고 펼치는 결투, 부산 북갑의 진검승부까지 최첨단 AI와 그래픽을 활용한 주요 격전지의 판세 변화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너비 30m, 높이 7m, 역대 최대 규모 K월에서는 벽과 바닥을 가득 채운 화면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시원하게 전달합니다. KBS만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 K 플러스는 이번 선거에서도 정확도 100%를 목표로 달립니다. 24년간의 노하우로 개표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 당선 가능성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가려낼 전망입니다. 관내, 관외, 그리고 당일 투표율, 그리고 개표 현황을 반영을 해서 최종 후보자들의 예상 득표율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도화된 그런 디시전 K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은 오늘 오후 3시 50분부터 KBS 1TV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화약류를 다루는 위험한 공정인데도 소화 설비는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현장에 합동감식반이 들어섭니다.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정밀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이남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화약류를 다루는 위험시설이지만 내부엔 20kg짜리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고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현장의 경고도 묵살됐습니다. 노조가 꾸준히 환기장치 개선을 요구했고 사측도 이를 접수했지만 대형 환기시설 도입은 미뤄졌습니다. 대단히 환기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지난 5월 20일 이후경 정도에 구매를 하기 위한 방법하고 업체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 그 사이 방산 수출 호조로 작업량은 급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최근 늘어난 계약 물량과 안전관리 부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심하게 파손된 데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에서도 사측의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국과수의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자 5명의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중단이라는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후 이란이 접촉을 끊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현재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쯤엔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There is the prospect before us, which could happen today, it could happen tomorrow, it could happen next week. 다만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과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응하겠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합의 조건을 밝혔습니다. 대이란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핵 문제에 합의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북한보다 심각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d be North Korea but worse. They'd be better funded. They would at that point decide that they own the Straits of Hormuz forever and everyone has to pay them a toll. 루비오 장관은 이란 내부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협상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답변을 받는데 며칠씩 걸린다는 겁니다.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다쳤지만 살아있고 국정에 대한 관여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 합의를 자신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 선언했지만 양측 간 무력 충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가대표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배우 최수종이 연극 오이디푸스로 9년 만에 무대에 복귀합니다. 또 배우 김향기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목소리 연기에 도전합니다.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이수연 기자입니다. 여러 사극에서 왕 역할을 섭렵해온 배우 최수종. 이번에는 태배의 왕, 오이디푸스로 관객을 만납니다. 9년 만에 연극 무대 복귀. 왕관 아래 무너져가는 인간의 내면을 그리기 위해 치열한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저의 또 다른 이 연기 삶 철학 중에 새로운 면면들을 보내는 굉장히 도전의 시간이로서 코린토스 사자와 테레시아스 역에는 우리나라 연극계를 대표하는 두 거장 남명렬과 박정자가 캐스팅됐습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을 잘 터치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아올게 소피. 순례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 유토피아를 떠나 불완전한 세계를 선택한 이들의 신비로운 이야기.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김초엽 작가 단편을 일본에서 활동해온 허평강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옮겼는데 배우 김향기와 박지우, 이주영이 목소리 연기에 도전합니다.
표정과 행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목소리만으로 전달을 하는 게 정말 섬세하고 성우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겠구나. 정규 2집으로 돌아온 걸그룹 에스파. 한중일 음악 플랫폼이 함께 만든 글로벌 K-차트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컴백과 동시에 일간, 주간, 월간 차트를 모두 석권해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떤 시련과 혼란이 닥쳐도 나는 이 새콤달콤한 에너지로 그냥 갈아 마셔버리겠다라는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았으니까요. 에스파는